특이한 점이 간은 희한하게 80%가 간이 망가질 때까지 증상이 없고 간암이 거의 100% 생기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예젤유 의원 원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원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몸의 간은 췌장과 더불어서 침묵의 장기라고들 많이 하는데 되게 조용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저희가 스스로 이렇게 칭하는데 백조라고 하거든요. 오리 백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호수 위에서 막 이렇게 유유히 우아하게 막 이제 헤엄을 치고 있지만 알고 보면 그 밑에 발은 되게 빨리 움직이고 있다. 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은 역할이 하는 게 거의 500가지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간은 이제 첫 번째로 흔하게 많이 알려져 있는 거 해독작용 해가지고 몸 안에 독소 성분들을 배출시키는 데 되게 열일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 같은 거를 배출을 시켜서 이제 전환을 시켜가지고 이게 독소를 배출을 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역할은 이제 포도당, 즉 포도당하고 단백질, 지방 대사를 돕기 때문에 대사를 도와서 여기에 간에 문제가 생기면 지방이라든지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몸에 각종 병이 일어나는 거라서 예를 들면은 간의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단백질 대사가 잘 안 돼가지고 몸 피 안에 알부민의 축적이 되고 그래서 몸이 막 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담즙이라고 우리 몸에서 하루에 한 1리터씩 생산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즙을 생산하기 때문에 담즙이 하는 역할이 또 고기를 먹으면 그 고기를 소화시키는데 담즙이 되게 지방을 소화시키는 거죠. 거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에 문제가 생기면 지방 소화, 즉 담즙의 분비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쿠퍼셀이라고 있는데 쿠퍼셀이 간 안에서 먹어치우는 역할을 해요. 뭔가 나쁜 놈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잡아먹는 역할, 그래서 문지기 역할도 하는 것도 있고요. 되게 역할이 많아요. 그거 말고도 빌리루빈 대사 같은 걸 해서 우리 간에서 문제가 생기면 황달이 생긴다. 이게 바로 간에서 문제가 생겨서 빌리루빈 대사를 못 시킬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발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하는 일이 이제 엄청나다고 보면 되겠죠. 간이 하는 역할에 다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다 연결이 돼서 발생이 하는데, 특이한 점이 간은 희한하게 80%가 간이 망가질 때까지 증상이 없고 일을 되게 열심히 잘 하기 때문에 하는 역할이 이제 망가져도 이게 잘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데, 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알코올 같은 거를 많이 드신다, 술을 많이 드신다 그러면 간세포가 어느 정도는 뭐 회복을 되겠지만 계속 드시면은 이 알코올로 인해서 간세포가 손상이 돼서 간에 딱딱하게 굳는 간 섬유화가 또 되고, 간 섬유화가 되면은 간경화 나가서 이제 간암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게 간세포를 어쨌든 혹사시키는 방향으로 내 몸을 만들면 간 기능이 일단 떨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모든 일이 발생을 하는데, 또 쉽게 생각하면은 적혈구 같은 거, 혈소판이나 이런 애들 적혈구가 다 수명을 다한 애들을 처리하는 역할도 간이 하는데 그게 또 안 되고 이러면은 여기에 또 우리 지혈 대사 이런 거에도 다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어쨌든 간이 망가지면은 거의 우리 몸은 뭐 사실 오래 살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간은 말 그대로 지방이 간에 끼는 건데요. 간의 전체 몸무게에서 한 5g 정도, 5% 정도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아주 조금이라도 지방이 끼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보통은 사실은 제일 정확한 거는 조직 검사로 알 수가 있는데 초음파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은 지방이 많이 끼면 낄수록 간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통 이제 초음파를 할 때 간을 볼 때 지방간이 경증이냐 중등도냐 아니면 심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초음파를 보통은 사실은 초음파를 하는 영상학과 의사들이 보고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차지할수록 간세포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간경화 같은 경우는 지방간을 만약에 오랫동안 방치해두고 치료를 안 하고 있다, 생활습관 교정이라든지 뭐 어쨌든 안에서 지방간이 계속 방치가 된다 그러면은 간세포가 죽어 나가기 때문에 간에 섬유화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간 섬유화가 또 오래된다, 그게 또 방치가 되면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말 그대로 경화, 딱딱해져요. 그래서 간 기능이 거의 많이 죽어가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돌연변이 세포도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간경화는 거의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간암이 거의 100% 생기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방간이라든지 간경화가 따로 생기는 부위가 위험군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간 섬유화부터 시작해가지고 간경화로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방간에서부터 짜르륵 시작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둘은 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간은 재생 능력이 되게 뛰어난 장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간암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이 아예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알면은 내가 간암은 정말 걱정 없는, 다른 암은 몰라도 간암만큼은 내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간암이 보통 환자들이 걸리는 그 비중이 70-80%가 만성 간염에서 걸려요. 그러니까 만성 간염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이제 엄마로부터 타고나는 보균자 바이러스를 아예 먹고 태어난
태어나는 아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주사바늘이라든지 혈액 이런 걸로 만성 감염으로 되기 때문에 만성 감염 환자들이 이제 방치가 돼서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제때 정기 검진을 안 하시면 간암이 거의 생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거 외 20%는 지방간에서 비롯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지방간을 가지고 있다,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어요. 이거는 식습관이라도 그렇고 아니면 약도 있으니까 간 전문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태든지 이게 간 경화에서 거의 말기까지만 아니면 복구 능력이 뛰어난 장기이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암에 걸리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만성 간염이다, 뭐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보균자다, 그러실 경우에는 이제 모니터링, 즉 간 초음파를 주기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40세부터 6개월에 한 번에 이제 나라에서 어차피 급여가 되기 때문에 초음파를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또는 주사바늘이라든지 혈액이라든지, 그리고 좀 약간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하면은 바이러스가 옮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얼마든지 내가 예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방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만약에 설사 걸렸다 하더라도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또 약이 또 요즘 잘 나왔기 때문에 완치도 거의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근데 다만 C형은 아직은 약이 이제 좋은 게 없는 거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20%는 지방간 때문에 오는 건데, 이 지방간이 술 때문에 많이들 오고요. 그렇지만 사실 지방간의 모든 지방간의 80%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술이 아닌데 지방간이 있으신 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초음파할 때도 보면은 지방간이신데 술 안 드시는데 지방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상 성인들 분에서 한 30% 정도 지방간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암의 전조 증상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이거는 다른 암도 마찬가지겠지만 간암도 자기 기능의 100%에서 80%가 망가져도 증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제때제때 건강검진을 안 하시면 간암은 말기에 가까워져서야 환자분들이 뒤늦게 깨닫고 많이들 오셔요. 그래서 전조 증상이라는 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굳이 만약에 간암에 대한 증상이 있다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황달이라든지 담즙의 배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방변 이런 것도 또 가능할 수 있고, 같이 췌장하고 비슷한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복부 불편감 아니면 피로감, 왜냐면은 간 자체가 우리 면역 기능도 하고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도도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식욕 부진,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다 이게 잘 말씀드렸듯이 되게 비특이적입니다. 명확한 이렇다 간암이면 이렇다 이런 증상은 없습니다. 초기에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제 간 같은 경우는 우엽과 좌엽이 있는데, 우엽과 좌엽을 딱 나눠서 보통 수술할 때 그렇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엽에 딱 하나의 종양이 생겼다 간암이, 그러면 당연히 그쪽 부분만 절제를 할 수 있으니까 수술이 가능한데, 그치만 또 안타깝게도 간암 같은 경우는 한번 생길 때 우엽과 좌엽에 같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 힘든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이게 또 독한 놈이어가지고 워낙에 항암제도 잘 안 듣고요. 그리고 영상의학과에서 하는 색전 치료술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간암에다가 직접적으로 독약을 그냥 먹이는 거거든요. 간암을 먹여 살리는 혈관을 그냥 지져가지고 죽이는 거라고, 즉 색전시키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해도 간암세포가 다시 잘 살아나요. 그만큼 치료가 되게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초기라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사실 수술로 해야지 가능하다고 보면 되고, 눈으로 보이는 간세포를 아예 간암세포를 제거를 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수술로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항암치료라든지 그 외 기타 등등 색전술 이런 거 다 들어가겠죠. 그때 그럴 때는 완치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어쨌든 모든 암이 그렇지만 조기에 발견해야지 수술로, 어쨌든 수술로 물리적으로 그 암세포를 제거를 해야지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묻는 질문이시거든요. 근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일하고 있는 간한테 로딩을 주지 마라, 영양제를 왜 쓸데없이 드시냐, 저희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만약에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정말로 이거를 먹으면 간암이 작아지고 효과가 있다, 이거면 영양제 뭐 보조식품이 아니고 어쨌든 간암 치료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뭐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데 뭐 밀크 시슬이라든지 뭐 우루사 광고에도 얘기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먹으면은 뭐 나쁘진 않아요. 일단 그게 간 자체에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거를 굳이 먹음으로써 간 세포가 막 다시 살아나고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이 절대 생기진 않거든요. 그래서 간은 어쨌든 우리가 먹는 거 자체를 분해시키고 대사시키는데 열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영양제까지 주면은 일을 더 하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과도한 그런 영양제나 절대 저는 금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절한 영양제는 만약에 내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거 말고 뭐 식사를 거르면서까지 영양제를 드신다,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임상 실험으로 바탕이 된 의약품이 아니고 영양 보조제 같은 경우에는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발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들의 입맛에 맞게 이걸 효과를 자기네들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뭘 먹으면 당연히 몸에 좋겠죠. 뭐 쥐에다가 실험을 했다든지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뭔가 저희가 의사들이 보통 얘기할 때는 에비던스 베이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들은. 왜냐, 이 말이 뭐냐면 임상시험을 거쳐서 3상과 4상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이 환자분들에게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저희는 환자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영양제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어떤 SCI급이라고 굉장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외국 해외 저널에 통과된 그런 영양제다. 그러면 저도 추천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면은 그냥 뭐 상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영양제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없고 저는 성분을 보고 사기 때문에 제가 뭐 이 브랜드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제가 단지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야채, 채소를 많이 드셔라, 이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긴 한데 타임즈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푸드라든지 이제 그런 것도 뒤져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블루베리랑 브로콜리하고 시금치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 되게 즐겨 먹는데 시금치 자체가 어쨌든 간에 그 해독작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되어 있고 브로콜리도 되게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쨌든 간 기능에 뭐 간 자체를 막 살려주는 게 절대 아니고 우리 간뿐만이 아니고 우리 몸 안에 모든 세포에 이제 좋은 음식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조금만 더 챙겨 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영양제는 굳이 뭐 밥 대신에 그걸 먹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간암에 안 걸리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보균자라면은 백신을 맞으셔라.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사실 피검사를 이번에 또 했거든요. 해보니까 B형 항체가 작년에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건소 가서 이제 B형 간염 백신을 이제 보통 3번 맞아야 되는데 3번 맞을 계획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으로 확실하게 해야지 보균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단은 그 위험성에서 굉장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가서 피검사를 하셔가지고 항체가 있나 없나 체크를 먼저 하시는 게 좋고요. 없으면 백신을 맞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술을 줄이시는 겁니다. 담배처럼 아예 100% 끊는 거 힘들더라도 보통 이제 다른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권고하시는 게 일주일에 반병은 넘지 마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하루에 뭐 한 번 드실 때 한 잔 정도, 소주 한 잔, 이 정도까지는 뭐 괜찮겠지만 어쨌든 그 이상 드시는 건 되게 위험하고요. 결국에는 그거 자체가 지방간하고 연결이 됐고 간경화, 그다음에 간섬유와 간경화, 간암까지 연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금주하시는 게 좋고 금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거 플러스 방금 말씀드렸던 야채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에는 간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회식 많이 하는 아저씨들이 많이 걸렸었거든요. 이게 술도 좋아하시고 담배도 많이 피시고 그다음 회식 자리에서 서로 술잔 돌려가면서 침 막 섞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간암에 걸릴 위험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인식 개선도 일어나고 또 하필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약간 이제 서로 대면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간암에서부터 좀 많이 안전해지는 그런 추세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내 몸에 대해서 먼저 피검사를 해보시고 내가 보균자는 아닌지 확인 먼저 해보시고요. 아니 보균자가 아니다 그럼 일단 먼저 1차적으로 안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금주 금연하시고 생활습관 잘 하시면 간암은 절대 걸릴 일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으니까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